여우야, 방학하니까 심심하지? 안 심심해?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 응. 9시에. 9시에 일어났어. 서연이 몇 시에 일어났어? 8시 반? 오, 생각보다 일찍 일어났는데? 갑자기 몇 시에 일어났어? 오전에 일어났니? 오후에 일어났니? 오전은 확실해? 10시 이후야, 10시 이전이야? 아마 이전이야? 어? 두영이는? 9시에 일어났어? 예성이는 오전에 일어났니? 오후에 일어났니? 거짓말하지 마. 오, 진짜로? 7시에 일어났어? 일어나서 뭐 했어? 유튜브 보고 침대에서 일어난 건 오후 아니야? 아, 그래?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오전에 일어나고 계시네요, 다들? 얘들아, 제발 얘들아, 늦지 좀. 더 일찍 일어나는 건 얘기 안 할게요. 9시까지만 해도 준수하긴 해. 근데 9시 전에, 그러니까 9시까지는 일어나서 공부 좀 하자, 아이들. 알겠지? 알겠지? 너무 방학 동안에 풀어주는 거 습관들이면 너네 개학하고 나서 진짜 힘들어. 고1 때 자퇴 생각하는 친구들 제일 많아. 그리고 고1 때 자퇴 진짜 많이 해. 거짓말 아니고.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괴리감이 너무 커서 그리고 방학 동안에 막 놀다가 고등학교 올라가고 나서 큰 괴리감을 맞이하려고 하니까 애들이 좀 현타가 많이 오나 봐. 자퇴 진짜 많이 해. 너네 두고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힘들 거니까 방학 동안에도 생각부터 무너지지 말고 좀 가져가자는 얘기 알겠죠? 그래, 이제 잘할 거니까 단소리 여기까지 하고. 볼게요. 이제 4번, 우리 저번 시간에서부터 이제 문제 구조들을 다 배웠기 때문에 프랑스 2.0부터는요, 선생님이 그거 해줬었죠? 문제풀이 스킬 알려줬습니다. 복습 한번 해볼까요? 1번 문제가 뭐였더라? 밑줄 친 거였네요. 석준아, 상식적 의미추론은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였어? 보지 말고 대답해볼래, 얘들아? 빙글처럼 하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단서가 있으면은 어, 아물정을 보고 오, 단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시사 지시사, 지시사는 절과 절을 이어주는, 아니, 접속사는 절과 절을 이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서 그 접속사가 쓰이는 거고, 연결사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게 연결사예요. 그래서 연결사인데, 연결사 중에서도 어떤 연결사? 앞문장이 중요한 연결사라 그랬잖아. 그치? 뒷문장이 중요한 연결사가 아니라 앞문장이 중요한 연결사. 맞아, 세 가지였어. 그거 두영이가 얘기해볼까? 두영이가 얘기해볼까? 예우가 얘기해볼래? 예우 아는 표정인데. 낚이지 말자. 선생님 지금 뭐라 그랬어? 앞문장이 중요한 거랬어? 뒷문장이 중요한 거라 그랬어? 앞문장이 중요한 거지. 근데 하우에버는 어디가 중요해? 뒷문장이 중요하잖아, 그거는. 지금 있을 때는 하우에버 보는 거예요. 빈칸할 때 하우에버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모르면 문제 어떻게 푸시나 아이들 숙제를 방송했는데 뭐래? 그래 환원, 인과, 비유의 연결사였죠. 그리고 지시사와 대명사 있으면 앞문장 없으면 뒷문장으로 가시면 되시고요. 이거 모르는데 문제 어떻게 푸실까? 오늘 하는 거에도 함축적 의미처럼 나오는데 나 까먹었다. 손 들어봐. 네, 함축 문제 있었거든. 6번장인가? 그게 함축 문제였거든요. 혹시 선생님이 알려준 스킬 써먹으려고 노력해봤다. 손 들어봐. 진짜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수민아 안 썼어? 배웠다는 걸 까먹어서 못 썼어? 아니면 그냥 배웠다는 건 알았지만 내가 하는 방식이 편해서 안 썼어? 아, 기억.
너랑 나랑 나랑 있어. 어? 스킬 자체가 주영이는 왜 안 썼던 것 같아? 쓸 생각을 못했어. 아, 너 역시 마찬가지구나. 석준이는 예호도 예성 이도 썼으면 썼을 거예요. 개소리 하고 있네. 또 써먹어보자, 얘들아. 알겠죠? 그때 얘기했어. 처음에 쓰는 건 어려워. 근데 쓰는 그거를 습관 들여야지 나중에 우리가 문제 빨리 풀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주제는 어떻게 푸는 거라 그랬지, 서연아? 뭐라고? 어, 주제 찾아? 뭐야? 응. 뭐라 해야 되지? 없을 수도 있잖아. 없으면? 죽여버려. 죽여버려. 다음부터 못 해야겠다. 다음부터 얘기 못하면 얘들아 말했다. 예호야, 쯤은 어떻게 풀어? 앞에 한문장 있고, 어, 일자가 문제 없으면 계속 이렇게 시키려면서 강조, 강조도 찾고, 어, however, 하웨버도 찾고, 거의 하웨버 성애자야, 지금. 그리고, 명령형, 명령문도 찾고, 맞아요. 그런 거 찾아야 돼. 그게 주제문이라고 했죠? 근데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잖아. 다 읽어야 돼? 이거 언제 다 읽고 있어? 주영아, 뭐라 그랬어? 그런 게 없으면? 원장이 내려가면서 그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있었어. 되는데, 명령문 같은 거. 그러니까 정답의 근거가 되는 문장을 찾아야 되는데, 정답의 근거가 되는 문장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마지막 문장. 그러면은, 그렇게 정답의 근거가 되는 문장이 없으면, 첫 문장이 주제거나, 아니면 첫 문장에서 나왔던 얘기를 마지막 문장에서 또 하는 거라 그랬어. 맞죠? 문장의 색깔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 문장 읽으면서 본인이 확인했던 그 문장의 색깔이 맞는지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게 주제였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제목이었는데 이거는 똑같았으니까 넘어가고요. 네 번째 가볼게요. 무관한 문장이에요. 무관한 문장은요, 어, 우리가 너네가 어려워하는 그 40번까지, 30번부터 40번까지 그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사실 간접쓰기 파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제문 제외하고 뒤에 있는 장문 제외하고 거기들은 문제가 쉽잖아. 오답률이 제일 높은 30번부터 40번은 우리는 간접쓰기 파트라고 해요. 근데 그 간접쓰기 파트 중에서 난이도가 제일 쉬운 게 4번에 나오는 무관한 문장입니다. 무관한 문장은요, 주제 찾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요, 무관한 문장은 일단 어떻게 푸냐면, 봐봐. 무관한 문장이 일단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봐야 돼요. 너네 무관한 문장 찾을 때 혹시 앞에부터 이렇게 보기 나오는 문장 본 적 있어? 없지. 무조건 앞에 두 문장이 먼저 제시가 되고, 그 다음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문장부터 이렇게 정답을 찾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 말은 즉슨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확인해야 돼. 무관한 문장 푸는 법. 예전요, 문제가 난이도가 약간 쉬웠을 때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냐면, 그냥 치면서, 문장이 약간 라고 하거든? 얘랑 어긋이 있는 것 같다.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정답을 맞췄었어. 근데 요즘에는 문제 난이도가 좀 상승을 하고, 너네 이제 수준이 상승했으니까 문제 난이도도 상승을 하거든? 근데 문제 난이도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같아. 내용도 같아. 근데 무관한 문장이래.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나왔어. 문제가 등고선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 등고선이 뭐야? 같은 고지에 따라서 이렇게 선을 따라서 이어 긋는 걸 우리가 등고선에 관련된 거잖아. 그래서 등고선에 관한 얘기가 막
등고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같은 위치에 따라서 선을 긋는 거다. 뭐 요거를 해서 뭐 높이가 이렇게 좁으면은 얘네들이 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뭐 높이가 넓으면은 많이 붙어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막 나오다가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그 기울기에 따라서 높이가 정해지는 선이 있어. 내가 지금 그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등고선 말고 그 지도를 표시할 때 하나의 방법이야. 지도를 표시할 때 하나의 방법인데 기울기에 따라서 높이를 따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이거를 뭐 기울기를 어떻게 표시하면 하늘에 뭐 높이가 이제 빠르게 올라가는 거고 어떤 거는 뭐 어떻게 표시를 하면 하늘 기울기가 되게 완만하게 표시가 되는 거라고. 요런 게 나왔어. 이것도 같은 선을 잇는 거에 관련된 거야. 이해돼? 근데 이거 두 개가 사실 되게 비슷해 보이잖아. 근데 이게 딱 한 문장이 껴있던 거야, 거기에서. 보면은 되게 비슷해. 그러니까 같은 부위에 있는 것들을 잇는 것도 비슷하고 근데 다만 차이는 뭐였냐면 얘는 원인데 얘는 원이 아니었다는 것뿐이야. 이게 무관한 문장으로 나왔을 때도 있었고 아니면 이런 것도 있었어. 나오다가 교통이 발달을 하면서 산업이 발전했다 라는 얘기들이 쭉 나와. 근데 한 문장에 뭐가 섞여 있냐면 발달하니까 교통이 발달을 했다. 이 내용이 이제 나온 거야. 얘네도 소득이 컸어. 그리고 뭔가 내용도 비슷해 보이죠? 근데 얘가 무관한 문장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냥 좀 관련 있어 보이는 문제를 그냥 무지성으로 찾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란 얘기야. 그럼 첫째 우리가 뭘 해주는 게 중요한 거냐면 요즘 기출이야. 요즘 기출은요. 이렇게 푸시는 게 좋아요. 무관한 문제 주제 찾기예요. 주제 찾는 문제입니다. 읽으세요. 내가 말하는 첫 문장이라는 거는 1번이 나오기 전 문장이야. 1번이 나오기 전 문장들을 읽으면서 주제를 잡으세요. 그래서 그 주제를 먼저 정리를 해 놓은 다음에 아래 보기들을 읽으면서 보기 문장들을 읽으면서 주제와 다른 문장을 찾는 거야. 주제와 다른 문장을 찾는 거야.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얘들아. 첫 번째, 보기가 나오기 전까지 문장을 읽으면서 먼저 주제를 잡으셔야 돼요. 주제를 먼저 잡으시고요. 그 다음 보기 문장들을 읽으면서 주제와 다른 문장을 찾는 게 이 그 무관한 문장 푸는데 키포인트입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첫 번째 문장 읽으면서 주제 잡을 수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해지는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언어력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볼게요. 우리 중 대부분들은 살아간대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뭐 없이 고찰, 생각하는 거 없이 평가하는 거 없이 살아간다. 무엇을 생각하는 걸까? 미안해, 여기 안 그럴게. 무엇을 생각하는 거냐면 왜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는지에 대한 생각 없이 고찰 없이 그냥 인생을 살아간다는 얘기지. 그럼 첫 문장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가 너네 지금 왜 공부하고 있는지 얘기할 수 있어? 너네 왜 공부하니? 왜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매번 공부할 때마다 목적을 되새김질하면서 공부하는 친구 있나요, 혹시? 내가 박수 쳐줄게. 내가 박수 쳐줄게. 선생님도 사실 매일 출근 때마다 내가 왜 출근을 하는지 몰라. 출근이니까 그냥 일을 가야 하니까 가는 거잖아, 그치? 너네도 매일 학교 갈 때마다 가는 게 당연하니까. 다른 친구들도 다 학교를 가고 다들 학원을 다니고 다들 공부를 하니까 이게 학생이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거를 매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고찰하면서 사는 사람 혹시 있을까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이거 있으면. 진짜 거의 습관으로 그냥 우리는 하는 거잖아. 그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어.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여기서는요, 의문을 제시하고 있어요. 의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문점이었냐면, 왜 우리는 보내는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일하는데 보내는가? 왜 우리는 그 많은 시간을 일하면서 보낼까? 왜 공부하면서 보낼까? 왜 우리는 저축할까? 돈을 저축을 왜 할까? 저축을 왜 할까? 그럼 이거에 대한 의문점에 대한 이제 뭐가 나오겠어? 이 아래 문장들은 이거에 대한 답변들이 나오는 거겠죠? 맞죠? 이거에 대한 답변들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 문장을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너네 봐. 의문문으로 문제가 끝났다는 그 문장이 끝났다는 거 상기하면서 예성이 뭐라 썼어? 다시 다 썼어. 아, 다 안 썼어? 다 썼어? 그두 문장 주제 쓰는 거 맞죠?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함축해서 한번 써보라는 거지. 영어로요? 아니요. 한국어로요. 정리해보라는 거야. 후기는 뭐라고 썼어? 우리가 매번 하는 행동과 생각을 고찰하며 살지 않는. 맞아.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돼. 내가 말하고 싶은 키포인트가 뭐냐면, 이 1번 문제가 나오기 전 문장을, 여기에서 나오는 이 문장들을 꼭 정리를 해놓으라는 거야. 예우는 뭐라고 했어? 불쌍해. 고찰 없이 사는 이유. 맞아요. 좋아. 왜 우리는 생각 없이 살까? 그렇게 그냥 대충 정리하면 돼. 요거 아니야,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 왜일까? 왜일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거에 대한 답변이 지금부터는 주제가 될 겁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이 주제가 되고 아래 문장에 쭉쭉 나오는 얘기가 될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아래 문장들을 읽으면서 방금 내가 던진 이 질문, 왜 우리는 도대체 생각 없이 살아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답변이 아닌 것을 고르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올바른 답변이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1번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만약에 강요받는다면,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강요받는다면,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돈을 저축해야 할까? 왜 우리는 일하면서 살까? 왜 공부를 해야 될까에 대한 답변을 선생님이 주영이한테 야, 답 좀 해봐. 너 왜 공부하면서 살아가? 왜? 이유가 뭐야? 라면서 강요를 받았어. 그러면 우리는요, 아마 반응할지도 모른대요. 대답할지도 모른대요. 말함으로써 무엇을? 아마 그것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야. 다른 애들도 학교 가니까요. 다른 애들도 학교를 가고 다른 애들도 공부를 하니까요. 라고 말을 할지도 모른다는 거지. 어때? 답변이 되나요? 답변 되나요? 네, 되는 것 같네요. 왜 우리는 생각 없이 살까? 다른 애들도 그렇게 하니까. 답변 되잖아. 그러면 1번 문장은 맞는 거겠네. 2번 문장도 볼게요. 그러나
뭔가 사회부 나왔네. 주제 느낌 빠고죠. 주제 느낌 빠고죠. 그러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뭐가 없어요? 자연스럽거나 필수적인 건, 필수적인 거나 불가피한 것은 없대요. 뭐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 중 어떤 것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거나 필수적인 거나 불가피한 것은 없다. 그럼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야?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들일까요?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야? 석준아,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들일까? 어떤 게 필수적이지 않고 어떤 게 자연스럽지 않고 어떤 게 불가피한 것이 아닌 걸까? 맞아.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그냥 우리가 다른 사람들 따라서 하는 것들,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것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너네가 공부해. 아니면 뭐 잠을 자. 아니면 밥을 먹어. 그런 것들 중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가야 되긴 하지. 첫째 되잖아. 하나 되잖아. 공부 안 해도 되잖아. 맞지? 맞아? 맞죠? 왜 밥을 먹을 때 쌀밥을 먹어야 돼? 맨날 라면 먹으면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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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나? 아무튼 너는 돈을 저축하는 거? 왜 저축해야 돼? 저축 안 해도 되잖아. 욜로 몰라 욜로? 그냥 막 써도 되잖아. 맞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없어. 불가피한 것도 없고 자연스러운 것도 없어요. 뭔가 이유가 있단 얘기야. 이거는.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단 얘기예요. 대신에 우리는 행동한대요. 이것과 같이 행동을 한대. 왜? 왜냐하면 문화가 어떤 문화? 우리가 속한 문화가 우리가 속해 있는 문화가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래.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야? 답변이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행동의 이유가 뭐래요? 문화 때문이다. 아, 여기다 쓰지 말고 이 위에다 쓰자. 이 답변. 뭐라고요? 문화 때문이다. 맞아요? 결국에는 문화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거다. 한국에서 아침에 학교를 9시까지 가서 밤 10시까지 너네가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거 외국에서 보면 놀랄 노짜잖아. 알고 있지? 막 다큐가 뭐 어쨌든 TV 같은 거 보면은 외국 애들은 막 한국 애들 막 12시간씩 공부 이러면 엄청 놀래잖아. 맞지? 그게 뭐 때문이야?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 때문이잖아. 돈 저축 왜 해? 우리나라 문화 때문에 우리나라 뭐 IMF 겪고 뭐도 있어서 현금 차이다라는 이유가 있잖아. 그치? 요즘에 부동산 왜 사 사람들이? 주식 왜 해? 코인 왜 해? 그런 문화 때문인 거야. 이해됐어요? 문화가 우리한테 그렇게 하도록 강요를 하기 때문이래. 그거에 대한 답변이 나왔죠? 그러면 2번도 맞는 문장이 되겠죠? 한 번 더 한번 볼게요. 우리가 찾도록 노력하는 어떤 거? 뭐 정답을 찾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문화적 다양성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찾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는데요. 무엇을 깨달아요? 문화가 옳거나 옳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데요. 이게 왜 우리는 생각 없이 살까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어, 혹시? 왜 우리가 생각 없이 살까에 대한 답변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답변을 찾기 때문이야. 문화적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는 옳고 그름이 없다라는 게 왜 우리가 생각 없이 살까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문화는 소재는 맞았지만 이 아까 우리가 던졌던 문제에 대한 답변은 될 수가 없겠죠.
정답은 3번이었고요. 이해되셨어요?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얘들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4번 문장도 과연 이거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는지를 보자. 문화인데요. 어떤 문화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는요. 한데요. 무엇?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것. 만연해 있는 방식에서 널리 퍼져 있는 그런 방식에서 가장 널리 퍼진 방식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방법을 형성한대요. 왜 우리가 생각 없이 살까에 대한 답변이 나오나요? 왜 우리는 생각 없이에 대한 왜 우리는 생각 없이 살까에 대한 답변이 문화라고 했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서 뭐래?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가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문화니까. 맞지? 답변 돼요? 되죠? 그 생각 없이 살아요? 우리 문화가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니까. 답변 되잖아요. 4번 맞는 거고요. 5번은요? 이것은 우리의 문화 때문이 아니래요. 문화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우리인 것은 우리의 문화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정확히 그것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 그것은 뭐예요? 문화예요. 문화가 이거 앞문장이거든요. 앞문장을 조금 풀었으면 문화가 우리의 생각과 뭐 행동이나 형성하기 때문에 형성하는 것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요것도 있을 거거든요. 문화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고 여기서 얘기를 했잖아. 문화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문화 때문이 아니라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이때 강조 구문이거든요. 이때 강조 구문. 그러면 이 뜻은 없다고 치고요. 없다고 치고 문장을 보면 조금 더 문제 보기가 쉬워요. 어떤 거냐면 이 낫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생각하면 돼. 이 낫은 어디에 있는 친구냐면 이 부정하는 데 쓰는 낫인 거야. 이스파이트 앞에 붙어 있잖아. 그치? 이스파이트 오브를 부정하는 데 쓰는 거야. 문화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결국에는 문화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거라고. 문화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문화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이해됐어요? 문화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야. 문화 자체를 부정할 거였으면 여기에 나오든 어디에 나오든 했겠지. 근데 문화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문화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문화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이해됐나요? 결론적으로 똑같이 어차피 하는 말은 얘 신경 안 그래도 결론적으로 얘를 신경 안 쓰게 되면 문화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야. 결국엔 얘도 마찬가지지 문화가 우리를 형성한다라는 말이랑 똑같죠? 그러면 왜 우리는 생각 없이 살까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됐죠? 중심 내용 한번 볼게요. 석준이. 뭐라고 썼어? 썼으면 썼어. 근데 여기 안 해. 네. 아닌 거 같아. 어. 그래? 그러면은 뒤에 건 뭐라고? 네, 생각 없이, 고찰 없이, 생각, 뭐, 고찰, 평가 등등 다 맞습니다. 없이 살아가는 뭐야? 이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우리가, 수영이, 맞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던 것을 계속하고 생각하던 것을 왜 하는지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와 있죠. 잘했어요. 두 번째, 예성이 이거 풀기는, 네. 예성이 해봐. 어, 우리가 속한 문화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 대부분을
지금 있었어요. 뭐라고? 아직 못했어요. 하고 있었어요. 아, 지금 하고 있었어. 뭐예요? 예호야 뭐니? 예성이한테 좀 알려줘. 야, 이 자식아. 선아, 예성이가 뭐냐 물어보는데? 형상시키고, 좋아요. 하는 방식 대부분은 형상시키고, 이를 유형이 맞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도록 만든다는 거지. 왜냐면 습관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습관적으로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습관적으로 하도록 만든다는 거야, 이런 것. 되셨나요? 넘어가고요. 요거 해오세요. 이거 하다가 채점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꼭 가지고 오세요. 나는 여기에 왜 간접 의문문을 활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다. 나는 뭐 이태권 조금은 잘 모르겠다. 무조건 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그냥 넘어가지 맙시다. 요약이네요. 아, 이게 근데 여기 근거리 찔때 이게 나와 있어가지고. 교재를 이거 수정을 해놔야 되겠어.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없다고 치가. 이거 안 보이는 거야. 얘들아, 이거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이거 나쁜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얘들 이거 보여, 이거? 나 못된 새끼구나, 너. 이거 못된 새끼구나. 솔직히 보여? 보여? 야, 보이냐고. 말해봐. 보여, 보여. 보여, 보여. 다시 말해봐. 자, 오케이. 일단 천천히. 보이냐고 말해봐. 어, 어? 안 보이지? 오케이, 오케이. 이거 없는 걸로, 안 보이는 걸로. 우리는 다 틀리니까, 맞지? 말해. 착하니까 이거 안 보이는 걸로 하고. 해볼게요. 요양, 이거 너무 쉬워. 사실 요양문은 이게 푸는 방법이 진짜 간단해요. 요양문은 은근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지문이기는 해요. 그래서요, 요것도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게 만들어줄게요. 못 푸는 거 아니야. 너네 요양문 잘 맞추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요양문 푸는 법. 다음 주에는 이거 얘기 못하면 딱밤이야. 1번부터 다. 요양문 푸는 법은요. 지문부터 보지 마세요. 요양문부터 읽으세요. 해석 후에 요양문부터 해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건 잠깐만 미안해. 이걸 어떻게 써줘야 될까? 그냥 내용 파악까지만 볼게요. 어쨌든 내용 파악까지만. 내용 파악 어떻게 보면 소재 파악이 좀 더 적절하기는 하겠다. 내용 파악, 소재 파악. 요양문부터 해석을 한 뒤에 소재, 내용 자체를 간단하게 확인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바로 지문으로 또 안 가고요. 보기를 확인하시면 돼요. 보기를 확인하고 어떤 보기들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고 어떤 내용들이 대략적으로 나와야 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지문을 가는데요. 그 지문을 처음부터 읽는 게 아니라 지문 맨 아래부터 읽으면서 올라가면 됩니다. 지문 맨 아래부터 읽으면서 올라갈 거예요. 요양문에 대한 근거가 나올 때까지. 처음부터 읽지 않습니다. 아래부터 읽어요. 그 이유는 아래쪽에 정답 다 나와 있고요. 물론 첫 문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 1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는 처음 부분에 나와 있지만 나머지 문제들은 한 두 문장 정도 읽으면 아래 두 문장 정도만 읽으면 정답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간 절약을 하려면 당연히 아래부터 읽어야 되지. 맞잖아.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요약을 먼저 읽을 거야. 동료들의 머시기는 만든대요.
해서 무엇을 만드냐면 성인은 아니지만 청소년이 무엇을 더 뭐뭐 하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만든대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빈칸을 먼저 이제 대략적인 소재는 어떤 거냐면 우리는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그 청소년의 동료가 어떻게 뭘 하는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구나. 요 정도만 소재 파악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물론 조금 더 보면 그런 어른이랑 지금 비교가 됐기 때문에 지문 자체는 청소년과 어른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지 않겠어?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략 유추를 하고 지문이 훨씬 쉽게 읽힌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보기를 한번 확인하는 거야. 그 동료들의 뭐야? 동료들의 존재, 동료들의 무관심, 동료들의 주제, 동료들의 뭐 공통점? 어쨌든 동료들의 뭔가 존재나 주제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겠네요. 맞죠? 그리고요. 청소년들이 뭐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위험하게 하는 거. 위험을 감수하게 행동하는 거요. 그리고요. 조심히 행동하는 거. 그리고 나쁘게 행동하는 거. 그리고 모험을 즐기는 거. 그리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거. 어쨌든 뭔가 거에 대해서 나오겠다. 맞지? 뭔가 행동에 대해서 나오겠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윗문장을 가시면 돼요. 처음부터 읽으라고 했나요? 아니었죠. 마지막부터 해석해 볼게요. 대조적으로 나왔다. 대조적으로 나왔으면 얘들아. 대조적으로 어른들은 어찌어찌 한대요. 어른들은 어찌어찌 한대. 얘들아. 우리 지금 뭐 찾고 있지? 어른이 아니라 뭐에 대한 얘기? 청소년 찾고 있죠? 그러면 사실 이거 나오자마자 바로 이 문장을 가, 여기. 바로 이 문장. 왜냐면, 이렇게 청소년 얘기가 나와 있는데, 결국엔 내가 알고 싶은 건 여기에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어른 굳이 될 수야 있겠지만, 굳이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다 하면 읽으시면 돼요. 대조적으로 어른들은요, 한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을 한데, 뭐랑 상관없이 그들이 그들 스스로 있는지, 그러니까 그들 혼자서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관찰을 받는지, 그러니까 혼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상관없이 비슷한 행동을 한대요. 뭔가 어른은 뭐 별로 실험 결과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준 건 아니었던 것 같아. 그쵸?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청소년을 찾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청소년으로 한번 바로 가보자. 나이가 좀 더 든 청소년들은요, 헐, 점수를 기록했대요. 어떤 점수를? 무려 약 50% 이상의 점수를 기대를 했어. 50%더 높은 점수를 기록을 했네요. 어떤 거에 있어서? 지수는 지수인데 위험한 운전 지수에 대해서 위험한 운전 지수에 대해서 50% 이상을 기록을 했대. 언제? 그들의 동료가 같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진짜 여기 뭐지 여기서부터 완전 집중해야 돼 얘들아. 같은 단어 나왔지. 아래도 PL 나왔는데 여기도 PL 나온 거야. 그들의 동료가 방에 있을 때 방에 있을 때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아니면 여기에 그리고 좀 더 이제 초기에 어린 그런 청소년들의 운전은요 확실히 완전히 2배였어요. 뭐만큼? 그 운전 위험한 거에 있어서 무모한 거에 있어서 2배를 기록했대요. 언제? 그들의 어린 10대들 친구들이 주위에 있을 때. 그럼 뭐겠어? 동료들이 있을 때겠어? 무관심할 때겠어? 부재일 때겠어? 공통점일 때겠어? 있을 때겠죠? 있을 때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에 관련된 시험인가요? 위험한 운전지수에 대한 시험이죠? 위험한 운전지수를 할 가능성이 지금 어땠대? 더 높았고요. 2배였대요. 어땠대요? 그 친구가 있으니까 더 조심히 행동했나요?
아니면 뭐 나쁘게 행동했나요? 독립적으로 행동했나요? 다 아니죠? 얘는 될 수 있어. 얘는 될 수 있어요. 얘가 안 되기 때문에 지운 거고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1번을 찍어야 하는 거지. 지금 정답 어디만 읽고 찍었어요? 아래에서 두 문장만 읽고 찍었죠? 10문제 중에 9문제가 이렇다고요. 그럼 이 문장부터 읽는 게 아니라 아래 문장부터 읽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거야. 알겠죠? 요거 기억해요. 그러면 우리는 첫 문장부터 해석을 해볼게. 한 연구에서 심리학자인데요.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이 대학의 이 사람이 그리고 그의 공동 저자인 이 심리학자 이 사람은요. 나눴어요. 306명의 사람들을 나눴어. 세 가지의 나이 그룹으로 해서 나눴습니다. 그 세 가지의 그룹은요. 어린 청소년이 있었고요. 그 어린 청소년은 평균 나이가 14살이었네요. 그리고 좀 더 나이 든 청소년이 있었어요. 평균 나이가 19살이었고요. 그리고 어른 나눴어요. 나이가 24세 그 이상의 24세 이상의 어른들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뭔가 나이에 관련된 연구가 나오겠구나. 첫 문장에서 감이 오시죠? 이 실험자들은요. 했어요. 컴퓨터 드라이빙 게임을 했대요. 컴퓨터로 된 운전 게임을 진행을 한 거야. 플레이어들이 피해야만 하는 운전 게임이었어요. 뭘 피할까요? 부딪히는 것을 피해야만 하는 게임이었대요. 어떤 걸 부딪히는 거? 벽에 부딪히는 것을 피하는 건데요. 그 벽은요, 갑자기 나타나는 거야. 경고 없이 그냥 길가에 갑자기 나타나는 벽을 피하는 게임을 진행을 한 거지.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벽이 불쑥불쑥 나와. 그럼 그거를 나는 피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은요, 무작위로 그냥 정했어요. 배정을 했고요. 몇몇 참가자들을 배정을 했고요. 뭘 하도록? 목적격 보러 가자.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두 개의 같은 나이대를 가진 동료들이 지켜보도록 해서 배정을 한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실험 결과가 나왔죠? 실험 결과가 나왔죠? 어떻게 됐대? 동료들이 혼자 할 때는 되게 조심조심히 게임을 했는데 옆에 있을 땐 친구도 아니지. 그냥 같은 나이를 가진 실험자일 뿐이야. 모르는 애야. 근데 어쨌든 동료들이 옆에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 이길 수 있는 것도 에이 박아버리자 이러면서 박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들을 많이 했다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맞죠? 이렇게 지문 정리할 수 있겠네요. 한번 해보자. 지문 내용은 그냥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연구 소개, 연구 내용, 연구 결과로 나눌 거예요. 이해 정리했어? 그냥 내가 안 하니까 이 새끼야. 내가 안 하니까 죽여버린다. 자기 안 해오면. 밀린 거 다 해봐. 요 어, 아닌 것 같아. 뭐라고?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아닌 것 같아. 맞네. 306만? 맞아. 어. 열심히 연령 집단으로 나눠진 306명의 참가자들은 도로에 경고 없이 나타나는 아까 어떤 게임이었어? 어떤 게임이었어? 차 뭐? 차 뭐? 차를 무슨 피하는 건데? 뭘 피하는 거지? 벽을 피하는 거였어. 좋아. 이 앞쪽이 뭘까? 아, 이거다. 벽에 충돌을 피하는 컴퓨터 게임을 했대요. 그다음 수연이 연구 내용은 뭐였어요? 네, 혼자 게임을 하거나 나 뒤에 나와 있네. 혼자 게임을 하거나 어떤 또래들? 두 명의 중요한 건 그렇지. 같은 나이에 또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게임을 하는 상황에 놓고 이들이 운전할 때에
네, 위험 지수를 측정했죠. 학준이 연구 결과가 뭐였어? 응, 그런 자신의 노력을 있을 때 두 명이 뭘까? 해봐, 생각해봐. 수영이? 네, 청소년 맞습니다. 성인보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또래가 옆에 있을 때 더 어떤 위험하고 무모한 방식으로 운전을 했어요. 됐죠? 굿. 넘어가고요, 6번. 합의추네요. 요거를 비록 풀 때는 써먹어 본 친구들이 없지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우야. 까먹지 마. 까먹을 수 있어, 근데. 계속 생각하고 연습해야지. 계속 생각하고 연습하시면 돼요. 배우고 산다. 배우고 산다. 배우면서 산다. 래요. 그들의 전략은요. 너가 말할 수 있을 거래. 그들의 전략이 이거라고 말할 수 있을 거네요. 단서 있나요? 예성아, 단서 있어? 그 문장으로요. 어. 물 전략 문제는 전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좋아요. 전략이 뭔지를 알아야 되긴 하지만 눈에 띄는 단서는요. 그들의 전략이래. 그들이 누군데 그래서. 그들이 누군지를 알아. 그들의 전략이 뭔지를 알죠. 맞죠? 대명사 있죠? 어디로 가면 돼요? 앞문장. 앞문장. 여기서부터죠. 펭귄의 운명이 이 그들이 펭귄 얘기하는 거였나 보다. 얘가 펭귄 얘기하는 거였네요. 한 펭귄의 운명이요, 바꾼대요. 다른 모든 펭귄들의 운명을 바꾼대요. 숫자는, 똑똑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 언어력이 조금 좋은 친구들은 사실 여기 보고도 정답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배우면서 펭귄들의 전략이었잖아요. 근데 펭귄들이 어떤데요? 한 마리지. 한 마리의 펭귄의 운명이 다른 모든 펭귄들의 운명을 바꾼다라는 건 그냥 어떻게 다른 모든 펭귄들의 운명을 바꾸겠어? 걔가 뭐 조종을 할 아니죠. 배우면서 사는 결국은 그 펭귄 배우면서 우리가 이 친구들이 살고 죽고가 결정이 된다라는 말 같은데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정답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뭐라고 친구들이 대부분이야 이렇게 해서 그냥 지금 사실 영어 뭐 일단 고등학으로 나오는 친구들이겠고 3학년 모의고사 풀어도 어느 정도 점수 나오는 친구일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약간 나뉘는 면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디 가야 돼? 우리 지금 여기 문장을 읽었을 때도 단서 있는 거 없나요? 단서 있어요, 없어요? 이 문장에는? 그럼 단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맞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럼 어디를 가면 돼요? 첫 번째 문장으로 바로 가시면 돼요. 첫 번째 문장을 갔어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읽은 내용은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 운명이 다른 펭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문장을 했는데 이때 뭐가 있어? 중요한 요인이 있어. 어떤 요인이에요? 결정하는 무엇을 결정할까요? 너의 선택이
영향을 미칠지를 결정하는 다른 사람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지를 결정하는 그 중요한 요소가 있대요. 근데 그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가시적 결과. 그 선택에 대한 가시적 결과들이래요.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다른 사람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대. 그러면 여기서 펭귄의 운명이 다른 펭귄의 운명을 바꾼다는 건 뭐 때문에 바뀌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결과 때문에 바뀐다는 얘기겠지. 맞아? 그러면 여기서 배운다는 것은 무엇을 배운다는 걸까? 눈에 보이는 결과를 배우고 그것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내용 아니겠어? 맞죠? 눈에 보이는 결과를 배우고가 런에 대한 내용이고요. 리브에 관련된 내용은 그래서 그게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죽고 살고가 나온다라는 내용 아니겠어요? 맞죠? 그래. 너네가 미리 읽지 않고 첫 번째 문장을 바로 읽으면 찾기가 나네. 그래서 위에서부터 거의 한 여기까지는 정답을 찾을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됐지? 이렇게 했어. 그러면 정답 몇 번으로 찍으시면 돼요? 서연이 몇 번? 해석은? 완전히 중요하게 배웠을 때는 그게지. 다른 사람은 다 이게 뭐야? 증명된 안전은 눈에 보이는 결과인 거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른다는 게 내가 운명을 결정한다는 얘기겠죠? 됐죠? 한번 해석해 볼게요. 예시가 있다. 여기에 예시가 있는데, 뭐, 아델리 펭귄들에 관련된 예시를 한번 보자. 지금부터 예시 시작입니다, 친구들. 예시 시작이에요. 그들은요, 종종 발견된대요. 무엇으로? 떠돌아다니는 것으로 발견이 된대요. 어, 그, 그룹을 지어서, 큰 무리를 지어서 떠돌아다니는 데 발견된대. 어디를 향해서 갈까요? 물가를 향해서 가는 거야. 먹이를 찾아서. 그러나 위험은요, 기다리고 있대요. 얼음같이 차가운 물에는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 거기에는요, 뭐가 있어요? 표범물개가 있어요. 표범물개가 펭귄 잡아먹는 친구들인가 봐. 한 예시로 표범물개가 있어요. 뭐냐면, 펭귄을 먹는 것을, 식사로 먹는 것을 좋아하는 표범물개가 있는 거예요. 포식자죠. 그러면 이 펭귄들은 무엇을 할까요? 나는 먹이를 찾아서 물가를 가야 돼. 왜냐면 펭귄들도 물고기 먹잖아. 그러면은 먹이를 찾으려면 얘네도 굶어 죽어 안에만 있으면. 먹이를 찾으려면 바닷가로 뛰어들어야 돼. 근데 거기엔 누가 있어? 호박 물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런 거야.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 그때? 펭귄들의 솔루션은요.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 게임을 하는 거래요. 기다리는 게임을 하는 거래. 그들은요, 기다리고 기다려요. 그리고 기다려요. 계속 기다려요. 기다립니다. 물가에서 계속 기다려요. 뭐가? 그들 중에 하나가 포기하고 점프해서 뛰어들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야. 누가 먼저 가나 보자.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것이 일어나는 순간에 나머지 펭귄들은요, 이것이 일어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야? 한 펭귄이 결국에는 기다리는 걸 포기하고 너무 배고파서 물가로 뛰어든 그 순간이야. 그 순간에 나머지 펭귄들은 같이 뛰어든 게 아니라 본대요, 그냥. 그 결과를.
기대를 가지고 본대요. 아, 기대를 가지고 보네. 무엇이 다음에 일어날지를 기대를 가지고 본대요. 만약에 그 펭귄이 그 동료가 살아서 돌아오면 모든 친구들은 따라서 그 뒤 따르는 거고요. 만약에 얘가 죽으면 돌아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희생양 삼는 거네. 이게 펭귄들이 한 펭귄이 다른 사람의 운명을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들의 전략이 배우고 사는 거라. 이해되셨나요? 불쌍하다, 저 펭귄. 약간 마루카 같은 건가? 불쌍하네. 그러면 예성이 풀어봐. 이거 쉽잖아. 긍정적이다. 뭐? 긍정적이다. 긍정적인 결과라 그랬니, 내가? 가요. 아, 들었잖아, 이 자식. 내가 뭐라 그랬어, 여기? 이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선택에 대한 어떤 결과? 눈에 보이는 그래서 이 자식아, 그런 가시적인 결과요. 다른 사람들은 뭐와 뭐, 어디에 뭐를 줄 수 있어요? 거에 영향을 주겠죠. 영향을 주는 거야, 뭐에? 이거 아이, 첫 번째 문장 봐요. 주제잖아. 다른 사람들의 뭐, 그래, 선택에 영향을 준대요. 예우, 펭귄들이 먹이를 찾으러? 네, 차가운 물에 들어갈 때 서로 눈치 보면서 네, 기다리는 게임. 여기서는 뭐 대기 전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쓸 필요 없고 그냥 기다리는 게임을 펼친다. 한 마리가 포기하고 물에 뛰어들어서 생존하면 또는 안전하면 나머지도 따라 물에 들어가고 죽으면 들어가지 않는데요. 수영이 한 펭귄을 운명이 다른 펭귄들의 운명을 바꾼다. 좋습니다. 어때? 간단하지요? 대량 문제 풀어오시고요. 오답 정리 잘 해오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